사막 한복판, 말도 안 되는 더위 속에서 들려온 익숙한 엔진 소리.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KTX. 수십 개국과 경쟁 끝에 우즈베키스탄이 선택한 건 바로 한국형 고속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열차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기술, 외교, 사람까지 함께 건넨 국격 수출. 지금부터 사막을 달리는 K기술의 대서사시가 펼쳐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일하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데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향하는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키질쿰 사막이 보이네요. 뜨거운 모래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온은 섭씨 45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열차에서 나는 엔진 소리가 왠지 익숙하거든요. 분명히 여기는 중앙아시아 한복판인데 이 소리는 한국에서 매번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이게 우리 KTX인가 싶어서 옆자리 승무원께 물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열차가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승무원이 활짝 웃으시며 답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이 열차는 한국 현대로템에서 만든 최신 고속열차예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온 첫 번째 한국 고속열차랍니다. 그 순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열차를 타고 있다니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열차는 시속 250km로 사막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황량한 모래 언덕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귓가에 들리는 이 친숙한 소리만큼은 완전히 우리나라 그것이었습니다. 마치 고향에서 온 편지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KTX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한국에서 7,00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우리 기술이 달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승무원분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이 열차는 2024년에 처음 도입된 한국산 고속열차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스페인 탈고 열차를 사용하던 이 노선에 한국 열차가 새롭게 투입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총 6편성이 들어왔는데 각 편성마다 389명이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밖 사막 풍경과 귓가의 친숙한 엔진음. 이 조합이 주는 이상한 감동이 계속 몰려왔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이렇게 먼 땅에서도 사람들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고 있다니요. 열차가 중간역에 정차했을 때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우즈베키스탄 승객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들 눈에 담긴 신뢰와 만족감이 역력했어요.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열차는 한국에서 만든 거야. 정말 좋은 열차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벅차올랐어요. 이게 바로 우리 기술의 힘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먼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열차 안은 깔끔했습니다. 에어컨이 잘 작동하고 있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속 250km로 달리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KTX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분명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쟁했을 텐데 어떻게 한국이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이번 출장 와서야 자세히 알게 된 얘기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 고속철을 선택한 과정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2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노선의 열차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기존에 쓰던 스페인 탈고 열차가 노후화되면서 새로운 고속철이 절실했거든요. 그런데 이 입찰에 세계 유수의 철도 강국들이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프랑스 알스톰, 스페인 탈고까지 모두 철도 분야에서는 한가닥하는 기업들이었죠. 솔직히 처음엔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KTX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해외 수출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그런데 현지 철도 관계자에게서 들은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차관 알리셰르 바키예프 씨와 직접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열차만 팔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바키예프 차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한 열차 수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제안한 건 열차 공급, 기술 이전, 인력, 교육, 유지 보수까지 모든 걸 패키지로 묶은 통합 솔루션이었습니다. 독일은 열차는 좋지만 기술 이전을 꺼렸어요. 프랑스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요. 스페인은 이미 우리가 경험해본 기술이라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다고 하더군요.
우리 현대로템과 코레일은 처음부터 기술 이전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직접 교육시키고 현지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부 차원의 지원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프로젝트를 챙겼거든요. 2022년 수출전략회의에서부터 시작해서 2023년 유엔 총회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고속철 협력을 직접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한국 기술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의 진정성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바키예프 차관이 말하길 한국 측이 보여준 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일방적으로 제품을 팔려고만 할 때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발전을 함께 고민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6월 마침내 한국이 2,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KTX 도입 20년 만에 첫 수출이었어요. 정말 감격스러웠던 순간이었죠. 우리는 열차를 산 게 아니라 신뢰를 샀습니다. 바키예프 차관의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제서야 알겠더군요. 왜 한국이 선택받을 수 있었는지를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관계를 팔았던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였거든요.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KTX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따낸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우즈베키스탄 환경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여름엔 기온이 섭씨 4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일교차만 70도가 넘는 거예요. 게다가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 폭풍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이 말하길 모래 입자가 너무 세밀해서 기계 내부까지 침투한다고 하더라고요. 박 과장님, 한국 KTX가 여기서 정말 잘 될까요? 현지 파견을 함께 온 김하윤 교육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TX는 온대 기후에 맞춰 설계된 거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냉방 시스템이었어요. 기존 KTX 냉방 용량으론 사막 기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로템 기술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죠. 결국 냉방 용량을 50% 이상 증강하기로 했어요. 이거 정말 복잡한 작업이겠네요. 현대로템 이창호 수석 엔지니어가 한숨을 쉬더군요. 단순히 에어컨만 키우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전체 전력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했어요. 두 번째는 흡기 필터였습니다. 사막의 미세한 모래 입자들이 엔진 내부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수 방진 필터를 새로 개발해야 했어요. 기존 필터보다 5배 이상 촘촘한 망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건 궤도 차이였어요. 한국은 표준궤 1435mm를 쓰는데 우즈베키스탄은 1520mm를 사용합니다. 85mm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설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대차를 아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대로템 설계팀에서 나온 결론이었어요. 바퀴, 축, 현가장치까지 모든 걸 우즈베키스탄 규격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거였죠. 전력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은 25kV 교류를 쓰는데 우즈베키스탄은 25kV 단상 교류를 사용해요. 전압은 같지만 방식이 달라서 인버터를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했어요. 이런 걸 다 바꾸면 KTX가 맞나요? 김하윤 팀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현대로템 기술진들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겉모습은 KTX지만 속은 완전히 우즈베키스탄 맞춤형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현지화죠. 가장 어려웠던 건 승강장 높이였어요. 한국은 승강장이 1200mm인데 우즈베키스탄은 200mm밖에 안 됩니다. 1m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차 내부에 승하차용 계단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거 진짜 엔지니어링의 극한이네요. 6개월 동안 창원 공장에서 밤낮으로 작업하는 기술자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술의 저력을 제대로 본 것 같았거든요. 특히 내열 부품 개발이 치열했어요. 섭씨 70도까지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를 찾아서 적용하고 모든 전자 부품을 방진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좌석 소재까지 사막 기후에 맞춰 바꿨어요.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전용 KTX입니다. 현대로템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하되 우즈베키스탄 환경에 완벽하게 맞춘 새로운 열차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과연 사막에서 제대로 달릴 수 있을까요? 현지 반응이 정말 궁금했어요. 2024년 8월 드디어 첫 번째 우즈베키스탄 맞춤형 KTX가 타슈켄트역에 도착했습니다. 시운전 당일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승강장에 서 있었어요. 박 과장님 정말 떨리네요. 옆에 선 김하윤 팀장도 긴장한 기색 이역력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첫 시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알리셰르 바키예프 차관을 비롯해서 현지 기술자들까지 50여 명이 왔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기관사 사이드가 운전실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열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속 50km로 달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내가 정말 조용한 거예요. 기존 스페인 탈고 열차와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이렇게 조용한 열차는 처음입니다. 바키예프 차관이 깜짝 놀라면서 말하더군요. 옆에 앉아있던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기술부장 파루후 아지모프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동이 거의 없네요. 물컵을 놓고 봐도 물이 흔들리지 않아요. 속도를 시속 150km까지 올렸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내 소음 측정 결과 64dB이 나왔어요. 기존 열차보다 10dB 이상 낮은 수치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에어컨이었어요. 바깥 기온이 섭씨 43도였는데도 차내는 시원했습니다. 증강된 냉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스페인 탈고보다 훨씬 낫네요. 파루후 기술부장의 평가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6개월 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운전 이틀째는 일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했어요. 200명 정도의 현지 주민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와, 이게 한국 기술이구나.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에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소비에트 시절부터 철도 일을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40년 동안 철도 일을 했는데 이런 열차는 처음 봅니다. 정말 부드럽고 조용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2시간 8분 만에 도착했어요. 기존 탈고 열차와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승차감은 비교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막 구간에서였어요. 모래 폭풍이 불어도 열차 내부로 먼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로 개발한 방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거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김하윤 팀장이 신기해하면서 말했어요. 창문 밖으론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차내는 깨끗했거든요. 승객들 반응도 뜨거웠어요. 젊은 대학생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 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버스보다 훨씬 편하고 빨라요. 사마르칸트 도착 후 현지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국영방송에서 나온 기자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에 맞는 해법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 인터뷰가 현지에서 방송된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기술을 칭찬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기관사 사이드의 말이었어요. 시운전을 마치고 나서 그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박 과장님, 저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즈베키스탄의 미래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김하윤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팀장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진짜 기술 수출이죠. 제품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한 거예요. 현지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출한 건 단순한 열차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진정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던 거죠. 시운전 성공 이후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희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박 과장님, 정기영 팀장님이 오늘 타슈켄트에 도착하신다고 합니다. 김하윤 팀장이 알려줬어요. 국토교통부 해외철도협력팀 정기영 팀장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2,7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셨거든요. 정 팀장님을 공항에서 뵙는 순간 정말 든든했어요. 5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는데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거든요. 고생 많았어요. 현지 반응이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현지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졌어요. 정 팀장님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 갔습니다. 바키예프 차관과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정 팀장님, 한국과의 협력이 이렇게 성공적일 줄 몰랐습니다.
바키예프 차관이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처음엔 우리도 의구심이 있었어요. 한국이 고속철 수출 경험이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오히려 장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완성된 제품을 그냥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파트너십이죠. 정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차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파는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수출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번 사업은 설계부터 인프라, 교육, 정비 체계까지 모든 걸 통째로 수출하는 거였거든요. 코레일, 국토부, 현대로템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건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휴먼웨어까지 모든 걸 포함한 토털 솔루션입니다. 현대로템 이창호 수석 엔지니어의 설명이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죠. 기술 교육만 봐도 그랬어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3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3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시켰어요. 단순히 운전법만 가르친 게 아니라 정비, 점검, 고장 진단까지 모든 걸 전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3개월이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교육을 받고 온 사이드 기관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기관사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됐어요. 유지보수 시스템도 완전히 새로 구축했습니다. 타슈켄트에 한국식 정비 기지를 만들고 현지 기술자들이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이전했어요.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열차를 관리할 수 있어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정비팀장이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더 놀라운 건 부품 공급망까지 현지화한 거였어요. 한국에서만 부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현지 업체들도 부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기술 외교죠. 정 팀장님이 감개무량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수출한 건 열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였어요. 이 한 대의 열차가 한국이라는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높였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이 프로젝트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을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라 종합기술 강국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바키예프 차관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KTX는 제품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두 나라 간의 신뢰 구축이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팀장님,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김하윤 팀장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 대한민국은 신뢰의 상징이 됐어요. 기술로 신뢰를 얻고 신뢰로 미래를 여는 나라가 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저절로 이뤄진 건 아니었어요. 이 성공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거든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에 정비기지에 들렀어요. 거기서 만난 현대로템 파견 기술자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김철민 정비팀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기술자인데 가족과 떨어져 1년째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이 부품이 어제 고장났는데 새벽 3시까지 작업해서 고쳤어요. 김 팀장의 손은 기름때로 새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열차가 멈춰서는 안 되니까 밤새 부품을 점검하고 교체하신 거였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이 열차가 안전하게 달려야 한국의 이름이 걸린 거잖아요. 김 팀장의 대답에 정말 감동했어요. 개인적인 어려움보다 국가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정비기지 한편에서는 젊은 기술자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인데도 작업복을 벗지 않은 채로요. 여기 음식이 입에 안 맞죠? 제가 물어보니까 이성준 주임이 웃으면서 답하더군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괜찮아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서 현지 음식도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까 고향이 그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이 가족, 친구들과 떨어져서 이국 땅에서 일하는 게 쉬울 리 없잖아요. 가족이 보고 싶지 않아요? 보고 싶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술이 세계로 나가는 첫걸음이잖아요. 이성준 주임의 말에 옆에 있던 선배 기술자 박동철 대리가 거들더군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건 KTX가 아니라 그걸 만든 우리예요. 한국 사람들의 성실함과 기술력이 여기까지 온 거죠. 정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소용없었을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하윤 교육팀장의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김 팀장이 털어놓더군요. 러시아어도 우즈베크어도 할 줄 몰랐는데 기술을 가르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짓, 발짓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림도 많이 그렸고요. 나중엔 현지 통역사와 함께 우즈베크어 기술 용어집까지 만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노력이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기술과 진정성으로 소통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김 팀장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교육받던 우즈베키스탄 기술자 한 명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기술자가 바로 사이드였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른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됐거든요. 사이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 열차를 완벽하게 정비할 수 있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기술로요. 김 팀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였거든요. 저녁에 숙소에서 기술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어요. 힘든 점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철민 팀장이 웃으면서 답하더군요. 모든 게 힘들어요. 날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큰 보람이 있어요. 어떤 보람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면 한국 기술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교두보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박동철 대리가 거들어서 말했어요. 대한민국 이름 걸고 온 거잖아요.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 기술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모두 감수하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성준 주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박 과장님,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이 나중에 역사에 남을까요? 당연히 남을 거예요. 한국 고속철 첫 수출의 숨은 영웅들로요. 그날 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공이 가능했던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공이 알려지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큰 파급 효과가 있을 줄 몰랐거든요. 김하윤 팀장이 급하게 달려와서 몽골에서 한국 고속철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알려줬어요. 무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정말 좋은 소식이었거든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가 성공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른 나라에서 러브콜이 온 거였거든요. 며칠 후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카자흐스탄 교통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 고속철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정기영 팀장이 타슈켄트로 다시 오셔서 우즈베키스탄 한 곳에서의 성공이 중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공 사례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바키예프 차관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인근 국가교통부 관계자들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한국 고속철을 체험해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키르기스스탄 교통부 차관이 와서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직접 타보고는 놀라며 이런 열차가 있다는 걸 왜 몰랐냐고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중동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철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연락해왔다고 했습니다. 현대로템 이창호 수석 엔지니어 설명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검증된 사막 운행 기술이 다른 나라들에게 큰 어필 포인트가 되고 있다고 했어요. 키질쿰 사막에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행한 실적이 있으니까 다른 사막 지역 국가들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유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폴란드에서 동유럽 고속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하윤 팀장이 감격스러워하면서 20년 전만 해도 프랑스에서 기술을 배워오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술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정기영 팀장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에서도 K- 고속철 수출 확대를 위한 특별 TF를 구성했고 앞으로 5년 내에 10개국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성공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가장 유력한 다음 타겟은 몽골이라고 하더군요. 울란바토르에서 차이나까지 고속철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몽골도 사막과 극한 기후라는 점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쌓은 노하우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집트에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고속철 건설을 위해 한국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성준 주임이 꿈꾸는 표정으로 몽골 초원을 달리는 KTX, 이집트 나일 강변을 달리는 KTX, 폴란드 평원을 달리는 KTX를 상상해보자고 했어요. 정말 가슴이 뛰는 상상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 말이에요. 바키예프 차관이 마지막에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여준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진국 기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였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일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한 거였거든요. 정기영 팀장은 이제 KTX가 삼성, LG, 현대자동차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상징이 된 거였죠.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2004년 KTX가 처음 개통됐을 때 누가 2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프랑스 기술을 배워서 만든 열차가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는 기술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수출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 거였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가는 열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처음 이 열차를 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키질쿰 사막은 여전히 거칠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막 위를 달리는 이 열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열차는 대한민국의 기술이고 외교이고 신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었거든요. 좌석에 앉아서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극한 환경에 맞춰 기술을 개조하느라 고생했던 밤들, 현지 기술자들과 언어 장벽을 넘어 소통했던 순간들, 그리고 첫 시운전에서 성공했을 때의 감동까지요. 열차가 중간역에 정차했을 때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우즈베키스탄 가족들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열차를 가리키며 뭔가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열차가 한국에서 온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로 기억될까요? 믿을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기억되겠죠. 김하윤 팀장이 옆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군요. 기술을 가르쳐준 건 우리였지만 정작 더 많은 걸 배운 건 우리였다는 거였어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성실함과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신뢰해준 마음 말이에요. 사이드 기관사가 운전실에서 나와서 승객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실수도 많이 했던 그가 이제는 이 열차를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자신의 조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기영 팀장이 출발 전에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우리가 수출한 건 열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였다는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한 대의 열차를 통해 세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20년 전 KTX가 처음 개통됐을 때를 생각해봤어요. 그때는 프랑스 기술을 배워서 겨우 만든 열차였습니다. 해외 수출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거든요. 남의 기술을 베끼는 나라에서 자체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로, 그리고 이제는 다른 나라와 기술을 나누는 나라로 발전한 거죠. 열차가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때 바키예프 차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해준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이번 협력이 우즈베키스탄에게는 단순한 철도 현대화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사막 저 너머로 우리가 만든 열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열차 안에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타고 있고 사이드 같은 현지 기술자가 운전하고 있고 김철민 팀장 같은 우리 기술자들이 정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한류였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가 아니라 K-기술이 만들어낸 진정한 한류 말이에요. 문화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로 삶을 바꾸는 건 더 오래가는 영향력을 갖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몽골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이집트에서도 우리 열차가 달리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감동이 반복될 거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 계속 쌓여갈 거예요. 우리가 수출한 건 정말로 열차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 성실함,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였습니다. 이 열차가 달릴 때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가 함께 달리는 거죠. 사막 위를 달리는 KTX. 그 안에는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술자들의 열정,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까지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 열차가 달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요. 단순히 어지점에서 비지점으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꿈을 세계 곳곳으로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뜨거운 모래바람 속을 가르는 은빛 열차 한 대, 그 안엔 엔지니어의 땀과 기술자의 밤샘, 그리고 우리가 지켜온 대한민국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로 위를 달린 건 열차지만 그 길을 연 건 신뢰였고 그 속에 실린 건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사막을 달리는 KTX, 그것은 단지 수출이 아닌 우리가 세계와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아마 그곳에도 또 다른 한국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